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직원에 대한 정기평가 Q&A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정기평가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이면 직원이나 수급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직원 평가할 때 물어본 내용과 그에 맞는 답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질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내용은 총 14가지입니다. 14번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계약서대로 받고 있나요? 물어보죠. 그럴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럴걸요? 하고 애매한 대답은 안 돼요.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소정 근로시간은 스케줄에 적힌 근무시간입니다. 휴일은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스케줄상 쉬는 날이 휴일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워낙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근로계약서 안에 연차 유급휴가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번, 임금 명세서를 매월 받고 있나요? 답은 네, 맞습니다. 3번, 어르신이 때려서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정답은 네, 고충 처리 절차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시설장이나 센터에 전화나 카톡 등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센터에서 어떻게 된 건지 나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방법을 취해서 최종 결과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르신이 때린 것을 일례로 들었는데 고충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애로사항이 있거나 업무 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 급여 외의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 고충 내용에 해당됩니다. 4번,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정답은 네,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을 말씀하시는군요. 일단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게 되면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하고, 만약에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자리에 피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폭언과 욕설과 같은 내용이라면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하겠다고 사전에 고지를 한 후 녹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이 지속되면 센터에 연락해서 서비스가 불가함을 얘기하시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세요.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문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센터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최종 결과까지 우리도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5번에 앞치마나 가운 착용,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쓱 봐가지고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착용하고 있으면 오케이가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감점되는 사항입니다. 6번에 급여 제공 환경이 청결하게 관리가 되었나요? 이것도 현장을 관찰하고서 체크하는 내용이지 물어본 내용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거동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서 와상 상태여서 어르신이 머무는 방에만 계신 경우에는 그 방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어르신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관찰을 하죠. 반말을 하진 않는지, 그리고 거칠게 대하진 않는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어르신한테 설명을 하고서 제공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8번에 급여 개시 전까지 노인 인권보호 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등을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정답은 네, 근로계약할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잘 말씀드려요. 일단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의 휴대폰 번호, 팩스 번호, 제 전화번호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저희 복지사님의 전화번호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숨 넘어갈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119에 먼저 전화를 한 다음에 보호자랑 저희한테 연락을 꼭 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응급상황 대처법이 있어요. 뭐 화상이라든지 낙상,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드렸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은 어르신들은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을 인권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신체적인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 외에도 노인 학대가 있는데 때리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으로 학대, 경제적인 학대, 그리고 유기라든지 또 방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 1533-1389로 전화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도 꼭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안내를 추가로 드리고 있고, 9번에 전 직원위원 1회 이상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 알고 있고 원래 회의할 때 내용을 조금씩 교육받고 1년에 다 매번 교육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운영 규정이 총 11개고 급여 제공 지침이 10개인데 전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운영 규정 중에 적어도 2-3개 이상, 급여 제공 지침 중에 적어도 2-3개 이상은 알고 계셔야 해요. 운영 규정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 수급자를 모집하는 방법, 그리고 이용료 등에서 안내가 됐는지, 이거 외에도 운영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 등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인력관리 규정도 있고요. 저희가 보수를 얼만큼 주는지도 운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포상하는 것도 운영 규정에 나와 있고요. 안전과 보건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운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급여 제공 지침은 총 10개 항목인데 급여 제공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지침이에요. 그래서 급여 제공이기 때문에 급여 제공은 종사자가 하는 거죠. 종사자 윤리 지침, 그리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낙상, 노인인권 보호 지침 등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급여 제공 지침은 급여 제공하는 과정과 관련된 지침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거예요. 10번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그렇죠. 당연히 받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정, 생활환경 등을 저희가 요양보호사님이나 간호사님한테도 미리 어떤 상황인지 안내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인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 요양보호사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가 되면 어르신들에게 한번 인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우리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선생님도 어르신이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칭을 하고 둘 다 오케이가 되면 저희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캡처를 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한테 어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안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번 기능회복 훈련을 알고 제공하고 있나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기능회복 훈련은 2가지예요. 기본 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이 있는데 이 기본 동작훈련은 기본적인 동작인 거예요.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이동하기, 보행 이런 게 전부 다 기본 동작훈련이 들어가고, 일상생활 동작훈련은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가 일상생활 동작훈련에 들어가요. 이게 모두 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인데 기능회복훈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수 있지만 기본 동작훈련과 일상생활 동작훈련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12번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권 교육 수료증과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수료증을 받고 있죠. 이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원래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 인권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 소유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사회생활, 경로당처럼 이런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노인 인권에 해당이 되고요. 노인 학대 유형은 때리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오픈된 상태에서 기저귀 가는 것도 해당되는 성적 학대가 있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경제적 학대, 그리고 기저귀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안 한다든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봐야 되는데 병원에 안 데려간다든지 하는 방치랑 관련된 방임 있고, 멀리 어르신을 버리고 오는 유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예상이 되거나 이제 추측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신고는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런 인권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도 스스로가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도움 주는 활동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것을 참지 말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13번으로 수급자의 구강 상태가 양호한가요? 이 부분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거동이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양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덜하지만, 틀니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1, 2등급의 와상 어르신들은 스스로 케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 방문을 가서 요양보호사가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14번에 수급자의 신체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요?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쓱 관찰을 통해서 체크하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신체 청결 상태는 머리가 떡져 있는지, 입가에 여기저기 얼굴 많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직원 평가하는 Q&A 총 1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직원 평가할 때 꼭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